대한상공회의소가 검증되지 않은 통계를 인용해 배포한 상속세 보도자료를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잇따라 가짜뉴스를 질타하며 엄중 대응을 예고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6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한국 고액자산가의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의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가짜뉴스 논란은 대한상의가 지난 3일 상속세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대한상의는 이 자료에서 영국 이민자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국의 고액자산가 순유출 규모가 2025년 2,400명으로 증가했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다고 했습니다. 유출 원인으로는 상속세 부담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통계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커졌습니다. 특히 원문 어디에도 고액자산가 유출이 상속세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없었음에도 대한상의가 아전인수격으로 이를 가공했다는 비판도 뒤따랐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그간 재계 마청 노릇을 해온 대한상의의 위상과 재계의 입 역할을 맡았던 경제단체들의 신뢰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간 상법 개정, 정년 연장 등 정부 여당의 친노동 정책 기조에 경제단체들이 전방에 서서 우려 의견을 표명하며 맞서왔지만 허술한 검증 시스템이 노출되며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한 까닭입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외적 자료 작성 및 배포 전반에 걸쳐 내부 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전 직원 대상 관련 교육, 팩트체크 담당 임원 지정 등 재발 방지책을 즉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재계의 맏형격인 대한상공회의소가 검증되지 않은 통계를 인용해 상속세 문제를 지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속세 탓에 고액자산가의 탈한국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이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받아쓰기 한 언론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한국공학대 교수이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맡고 계신 신승근 교수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백아란 뉴스토마토 기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백 기자, 이번 논란, 가짜뉴스 논란으로까지 지금 비화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시작은 지난 3일이었습니다. 대한상의가 이날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이 세계 4위, 납부 방식 개선이 합리적인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었는데요. 당시 보도자료에는 영국의 이민 자문업체인 헨리앤파트너스의 통계를 인용해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고액 자산가 순유출이 전년 대비 2배, 그러니까 2,400명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개인 SNS인 X를 통해서 고의적인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면서 좀 본격화됐습니다. 팩트체크를 해봤나요? 사실상 이 인용된 통계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헨리앤파트너스라는 이민 자문업체는 지난해 영국 조세 정책협회인 TPA가 이 통계 데이터 조작을 좀 의심하는 등 조사 방식이 좀 부실하다. 그래서 결과를 좀 믿기가 어렵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상의가 이러한 통계를 검증하지 않은 채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10억 이상 자산을 보유한 이주자가 최근 3년간 연 평균 약 139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상의가 주장한 2,400명과는 굉장히 큰 괴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교수님, 네.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명목세율은 굉장히 높다고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각종 공제액이 그렇죠.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이나 평균보다 낮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자산가들이 오히려 상속세를 더 높여라 이런 네네. 모습을 보이는 그렇죠. 것과는 우리가 좀 대조적인데, 그러면 대한상의가 이 같은 통계를 인용해서 자료를 배포했을 때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가짜 뉴스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의도가 뭔가라고 따져보면 결국 이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걸, 원래 원문에는 상속세 얘기도 없었어요. 네네. 네, 상속세 얘기를 하면서 고액 자산가가
마치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해외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결국은 이제 자기 고액자산가의 자기 이기주의 그것도 반로가 있겠지만 한편으로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공격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결국 기득권에 대한 대변 네, 그리고 정부에 대한 공격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죠. 대통령께서 특히 이렇게 공개적으로 네. 강하게 말씀하실 이유를 생각해 보면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그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 환경도 그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이 지금 이런 국가 위기,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이걸 같이 단합해서 뚫고 나가도 어려운데 거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고액 자산가들이 자기 세금 덜 내겠다고 이기주의에 반로하는 순위 있죠. 네네. 순위 있지만 그 시점이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하게 질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지적 이후 정부의 대응은 어떠며 또 대한상인의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네. 지금 대한상의가 논란이 좀 확산되자마자 바로 자료 배포를 한 지 하루 만에 외부 통계를 좀 충분하게 검증 없이 인용했다고 공식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하긴 했습니다. 실제로 최태원 회장 역시 지금 대한상의 회장임에도 지금 SK그룹 회장으로서 지금 방미 중인 상황인데 이제 그 사무국을 이제 별도로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좀 데이터를 면밀히 챙겼어야 했다라고 질타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대한상의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좀 여럿 있잖아요. 옛날 그 정경련인데 이제 한경협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경총 이런 단체들이 이제 떠오르는데 저도 이제 재계를 잠시 출입을 한 경험이 있어서 네네네. 그때 보니 항상 그 총수들의 어떠한 사면이나 복권이나 이것을 요구할 때는 경제적 기여 첫 번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를 통한 투자와 고용의 활성화 항상 그 논리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낙수 효과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 투자 또한 국내보다는 국외로 그러한 현상이 반복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가 계속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어떤 단체인지 네네.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들어가면 인트로 화면이 있더라고요. 3분짜리. 네. 그 대한상공회의소의 모체가 1884년에 한성상업회의소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그 조선 말의 어려운 시기에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한 일이 뭐냐 봤더니 첫 화면에 나오는 게 국제보상운동이에요. 네네네. 사실은 대한항공회의소가 내세우는 것은 국가가 어려울 때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네. 국채를 보상한 운동을 선도했다고 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이번에 나온 것은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세를 덜 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첨예하고 있는 자기 설립 모시네. 목적이나 이거 굉장히 위반된다고 볼 수 있죠. 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원래 그 설립 취지나 추진 목적은 모두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경제 개발, 우리나라가 이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국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다 만든 단체들이고 국비를 지원하고 있고 대한상공회에서도 각종 자격증을 지금 발행하고 있어요. 네네. 공공단체고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반드시 가입되게 돼 있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상공회의소법에 의해서 그렇죠. 만들어진 단체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경제단체들이 공익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이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기주의만 내세워서 소수의 고액 자산가를 비호하려는 데에 대해서 그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상의는 그래도 그나마 좀 양반으로 이제 얘기들을 그랬었죠. 하거든요. 예, 예. 네네네. 법에서 규정된 단체고 나머지는 좀 이익 단체적 네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뭐 예전에 정경련이 문제가 돼서 그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네네. 때 가장 깊숙하게 그렇죠. 개입했던 단체가 정경련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경업으로 이제 바뀌었죠. 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기득권 재계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대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옳습니까? 왜냐하면 대한상의에 속한 수많은 소상공인들도 있을 거고 중소기업들도 있을 건데 항상 목소리의 대변은 그게 회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거죠.
이 상공인을 대표하라고 만들어 놓은 단체인데 특정한 그 고액재산가만 그 대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영향력이 커서 그러겠죠. 이제 비슷한 사건이 일본에서도 최근에 있었는데 한 3년, 2년 전에 일본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우린 네. 과세하지 않죠. 네. 세금 안 내는데 네. 일본은 55%까지 최고 세율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본에서 그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하와이로 이민을 많이 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네. 그 뉴스로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이렇게 한 면이 다 나왔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정부의 세제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상한 표현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상한 애들이 많다. 나라에 이제 좀 세금 돈 좀 벌었다고 세금 안 내려고 하와이를 이민 간다는 어떻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느냐라는 비판 기사였거든요. 네네. 근데 요번에 보세요. 마치 세금이 많이 나오면 다른 나라 이민 가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 아닙니까 그게? 네네. 그럼 사람에 비유하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다음에 신체 재산인데 재산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스라엘 국민들은 뭐 전쟁이 나면 자기 나라로 가고 이런 얘기 하는데 네네. 지금 국제보상운동도 비슷한 얘기지만 이 자기 세금 좀 나오면 다른 나라로 이민 간다는 얘기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은 손톱만큼도 찾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참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거를 용인해주고 이거를 보도한 뭐 이제 보수 언론이라고 표현했던데 뭐 매체에서 보면 그런 언론들도 너무 어떤 비판적인 사고나 아니면 국가란 우리가 공동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공동체 사는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되고 그래서 그런 세금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너무 좀 그런 그 국가를 우선하는 생각이 너무 없어진 거 아닌가? 한마디로 애국심이 사라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자로서 우리도 자료에만 의존한 행태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교수님, 그러면 이것이 문화적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다음 자기가 벌어들인 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상속세도 더 높여라 이렇게 해서 공동체적 시각을 갖고 있고 오히려 하와이로 이민을 가면 이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것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과 우리는 조금이라도 덜 내게 하기 위해서 자료까지 통계까지 이제 허위로 해서 있지도 않은 언어를 가지고 만약에 상속세라는 얘기까지 꺼낸다고 한다면 이것이 문화적 차이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이 해왔던 관례 때문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오블리제 노블리제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그 지위에 대한 책임이 약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그 비판을 하신 거고 그걸 또 사과를 했잖아요. 네네. 결국 이제 뭐 진심 어린 사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이 결국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사회가 더 튼튼해지고 그런 의식이 자라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안타까운 측면이 많이 있는 거죠. 예. 지금 참여연대 하면 그래도 경실련과 더불어서 한국시민사회 쪽에서는 제일 큰 단체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조세 재정 개혁을 맡고 계세요.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그 양극화 해소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산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결국 그런 양극화가 국가 경제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개인으로 봤을 때도 그런 차별이 그 결국 그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계속 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세제 아니면 각종 경제 정책에 있어서 양극화를 어떻게 하면 줄이고 국가가 어떻게 하면 그 역동력 있게 경제 성장을 해갈 수 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 단계에 있어서 현 정부와는 좀 대화가 됩니까? 소통이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뭐 시민단체가 정부하고 소통할 이유는 없고요. 네. 저희는 저희 목소리를 내는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님 요번에는 저희하고 뭐 많이 비슷했지만 네네. 뭐 이재명 대통령님 취임하고서 저희가 뭐 비판 성명을 거의 매일 내다시기도 했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정권과 관련이 역할이죠. 없습니다. 네네. 네네. 당연히 역할이죠. 지금 대한상의가 이렇게 하면서 다른 경제단체들은 어떻습니까? 움직임이 약간 좀 움츠려드는 분위기입니까? 네, 사실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조금 움츠려드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였죠. 한경협에서 그 주요국 상장사 한계 기업 그 추이 분석이라는 자료를 원래 내려오고 했었는데요. 이것 또한 이제 보안 등의 사유로 잠정 연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사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사실상 이제 한경협 또한 이렇게 자료를 조금 더 이렇게 보충하려거나 데이터에 대한 좀 검증을 좀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실제로 또 어제는 이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그 경제 6단체를 불러서 좀 자료에 대한 검증성을 좀 더 강화해라 이렇게 좀 질타를 했기 때문에 주요 6단체 뭐 한경협이나 무역협회나 경총이나 다른 뭐 중소기업 중앙회나 중경련 같은 이제 6단체들도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보면 경제단체들이 좀 논리적 그 빈곤이 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그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왔던 점을 부각시키면서 투자 고용 얘기만 계속하면서 이제 총수들을 엄호해왔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어쩔 때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이 자영업자들 영세상인들 문제를 갖다가 와서 또 대변을 하고 저대야 자기들 이해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뭐 모순적인 얘기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네. 그 모순적이라는 얘기는 본인들도 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주장이 현실과 맞지 않고 당위성에 맞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그 상속세도 마찬가지거든요. 상속세 부담을 뭐 줄여달라 이런 요청 아니겠어요? 결국 이 말이요. 뭐 네네.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게 본질이죠.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상속세 더 내게 달라 이런 운동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특히 보면 지금 저출생 고령화라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출생 고령화라는 건 결국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거기다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소득세하고 소비세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줄어드니까. 네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그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상속세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2013년에 이미. 네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상속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참여연대에서 하고 있는데 도리어 지금 경제단체에서는 그런 걸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또 이게 잘못하면 그 상속세 강화로 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최근에 양도세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양도세 강화 이런 걸 보면서 미리 이걸 차단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고액 자산가 재벌들 도와주지 않으면 경제에 어려우니까 우리 떠나겠다.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협박이기도 하고 정부의 어떤 선을 긋는 그런 행동을 먼저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상속세 법정 최고세율은 50%죠. 네네. 그런데 실효세율은 각종 뭐 공제 혜택 등이 돼서 한 20-30% 수준인데 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은 대부분 대물림을 통해서 물려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 상속세가 부담이 돼서 경영권의 안정에 위해가 되는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뭐 테슬라니 구글이니 이런 회사 다 아시잖아요. 그런 회사가 상속세 때문에 경영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으시잖아요. 네. 그죠? 우리나라에서만 듣는 얘기 같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거는 소유 구조의 변화가 있는 것이지 경영하고 소유를 분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투명한 경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뿐이지 결국 상속세라는 것은 소득이 생겼으니까 내는 거고요. 네네. 증여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이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소득이 갔으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다른 그 세금 전문가나 경제학자는 없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게 그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소유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게도 더 이상 자기 이해를 위해서 아전 인수격의 해석을 하는 일은 좀 멈췄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님과 함께했고 그리고 백아랑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